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된 내용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계속 외치는 말이 있어요. 모든 금융자산은 토큰화될 것이다. 이게 그냥 예측이 아니라 지금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면요? 더 놀라운 건 XRP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코인도 같은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 끝에는 왜 블랙록이 하는 건 무조건 된다는 전설이 있는지, 그리고 파이코인이 왜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는지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시작합니다. 리플의 RLUSD 스테이블 코인 전략. 먼저 XRP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리플이 2024년 12월에 뭘 했는지 아세요?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습니다. 미국 달러에 1대1로 연동되는 코인이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출시 7개월 만에 시가총액 5억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더 중요한 건 뉴욕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한 거예요. 그럼 리플은 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기 위해서예요. RWA, 즉 Real World Asset의 줄임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현실의 자산을 디지털 조각으로 나누는 겁니다. 100억 원짜리 건물이 있다고 해봐요. 예전엔 이 건물을 사려면 100억 원을 한 번에 가져야 했죠. 그래서 부자들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었어요. 근데 RWA 시대엔 이 건물을 1000억 개의 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럼 1만 원이면 이 건물의 소유권 일부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조각들, 즉 토큰들은 블록체인이라는 투명한 디지털 장부에 기록되어 24시간 실시간으로 팔리고 사고 전 세계 누구나 거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구조가 나옵니다. XRP는 거래와 유동성 제공을 담당해요. RLUSD는 가치 저장과 안정성을 담당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 회사가 일본 회사에 돈을 보내야 합니다. 과거엔 국제 송금에 2에서 3일 걸렸어요. 수수료도 5에서 10% 정도 냈고요.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송금자가 달러를 RLUSD로 바꿉니다. XRP 레저를 통해 일본으로 순간 이동해요. 일본 회사가 RLUSD를 엔화로 바꿉니다. 걸린 시간은 분 단위, 수수료는 1% 미만입니다. 이게 바로 XRP와 RLUSD의 시너지예요. 그리고 여기에 RWA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회사가 받은 RLUSD로 일본 부동산 토큰을 살 수도 있어요. 블록체인 위에서 모든 게 연결되는 겁니다. 리플의 전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25년 8월 일본의 SBI 그룹과 협력 관계를 맺었어요. SBI는 RLUSD에 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X와도 협력해서 싱가포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XSGD를 도입했어요. 한국의 비덱스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했고요. 더 흥미로운 건 프로젝트 가디언이라는 이니셔티브입니다. 세계 금융기관들과 함께 실물자산 토큰화 규제 환경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예요. DBS,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XRP가 걷고 있는 길이에요. 이제 블랙록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2025년 현재 운용자산 규모가 13조 5천억 달러입니다. 원화로 약 1경 9,811조 원입니다. 정말 엄청난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미국 GDP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예요. 이 거대한 자산을 움직이는 사람이 레리 핑크입니다. 그는 단순한 자산관리자가 아니에요. 금융시장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인물이죠. 1992년 불과 12명으로 시작한 블랙록이 지금은 전 세계 100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성장했을까요? 1987년 젊은 트레이더였던 핑크는 큰 손실을 겪습니다. 고금리 채권에 다량 투자했다가 금리 변동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죠. 이때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어요. 투자해서 많이 버는 것보다 적게 잃는 게 중요하다. 이 깨달음이 알라딘이라는 첨단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탄생시킵니다. 포트폴리오 분석, 리스크 평가, 거래 실행을 통합하는 체계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금융회사들이 망했죠. 리먼 브라더스,
베어스턴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도 무너졌어요. 하지만 블랙록은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저평가된 우량 자산을 사들이며 더 커진 거죠. 이게 블랙록의 힘이에요. 2024년 3월, 블랙록은 BUIDL 펀드를 출시합니다. USD, Institutional Digital Liquidity Fund의 줄임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미국 국채와 단기 자금을 토큰화한 펀드죠. 초기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개월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25년 10월 현재 BUIDL의 운용자산은 약 29억 달러에 달합니다. 576% 성장이에요. 월 평균 480% 증가 속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기관 투자자들이 토큰화된 자산에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블랙록의 확장 전략입니다. 초기엔 이더리움에만 BUIDL을 배포했어요. 하지만 2025년 10월 폴리곤 네트워크에 5억 달러를 단일 예치합니다. 현재 BUIDL은 이더리움, 솔라나, 에토스, 아비트럼, 아발란체, 옵티미즘, 폴리곤 등 7개 블록체인에 동시 배포되고 있어요. 2025년 토큰화된 미국 국채 시장은 약 79억 달러 규모입니다. BUIDL 하나가 약 33%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즉, 3개 중 1개는 블랙록 BUIDL이라는 겁니다. 경쟁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의 BNJI는 9% 점유율에 불과해요. 블랙록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블랙록이 시작한 건 성공한다고 믿을까요? 이건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역사가 증명하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예로 들어봅시다. 2023년까지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부했어요. 규제 당국도 기술 전문가들도 위험하다고 했죠. 하지만 블랙록이 신청했습니다. 2024년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요. 블랙록의 eShares Bitcoin ETF인 IB는 현재 1,000억 달러 이상의 운용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한 ETF예요. 이제 비트코인은 합법적인 자산이 됐습니다. 블랙록의 진짜 힘은 규제 영향력이에요. 블랙록은 SEC와 금융감독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건 로비가 아니라 신뢰관계죠. 블랙록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요. 위험한 투자는 절대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앞장서면 규제당국도 이건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초점을 파이코인으로 돌려봅시다. 파이코인은 2025년 2월 오픈 메인넷을 출시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오픈 메인넷은 파이코인이 다른 블록체인들과 외부 연결이 가능해졌다는 뜻이에요. 그 전까지 파이코인은 폐쇄된 네트워크였거든요. 이제는 다른 암호화폐와도 거래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파이코인 자체의 가치 변동성이 심해요. 이건 스테이블 코인 없이는 RWA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미죠. 최근 파이코인 커뮤니티에서 파이USD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저 파코월드 생각에는 파이네트워크는 파이USD 스테이블 코인 검토 중로 보입니다. 파이USD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첫째, 결제 안정성이에요. 파이네트워크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때 가격을 파이USD로 책정하면 변동성 걱정이 없어지죠. 둘째, 실물자산 토큰화의 기반입니다. 부동산, 상품, 금융상품을 토큰화할 때 파이USD는 안정적인 가치 척도가 돼요. 셋째, 기계 간거래예요. 파이코어 팀이 강조하는 M2M 경제를 구현하려면 AI와 로봇이 안정적인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파이USD가 바로 그거예요. 블랙록은 전통 금융의 신뢰를 가졌어요. 리플은 기술 혁신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졌죠. 파이는 뭘 가졌을까요? 대중성입니다. 6천만 명의 사용자예요. 이건 어떤 금융 네트워크도 가진 적 없는 규모입니다. 또한 파이의 가장 큰 강점은 포용성이에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사람들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런 포용적 특성이 파이의 독특한 가치죠. 만약 파이코인이 RWA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파이 네트워크의 사용자가 2025년 현재 약 6천만 명이에요. 그중 KYC를 통과한 사용자가 1,800만 명 이상입니다. 이미 신원이 확인된 거죠. 이 기반 위에서 부동산 토큰화를 시작한다고 칩시다.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 개발 프로젝트가 있어요. 총 투자 비용이 1,000만 달러입니다. 전통 금융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어려워요. 펀드나 은행을 거쳐야 하고 수수료도 많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하지만 파이 네트워크라면요? 파이 USD가 출시되면 이 프로젝트를 1,000억 개의 토큰으로 분할합니다. 각 토큰은 파이 USD 0.1의 가치를 가져요. 파이 사용자들이 이 토큰을 구매합니다.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수익이 나면 토큰 홀더들이 배당금을 받아요. 이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 위에서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중간 비용이 거의 없어요. 이게 바로 파이코인의 미래 가능성입니다. 파이코어 팀이 공개한 2025년 로드맵을 분석해 볼게요. 먼저 기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KYC 마이그레이션이 2025년 4월에 발표됐어요. 2025년 10월 기준 약 1,800만 명이 KYC를 통과했습니다. 이건 파이 전체 사용자의 약 30%예요. 아직 절반도 안 됐지만 기반은 충분합니다. 또한 파이는 다양한 기술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에요. 프로토콜 V23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스마트 계약 기능이 본격화됩니다. 이건 토큰화 같은 복잡한 금융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죠. 최근 파이가 주목할 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파이 앱 스튜디오예요. 일반인이 코딩 없이 앱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서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RWA 도입 시 다양한 토큰화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거든요. 부동산 토큰화 앱, 미술품 토큰화 앱, 채권 토큰화 앱 등등. 파이 앱 스튜디오가 이런 앱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파이 네트워크 벤처가 2025년 7월에 공식 출범했어요. 1억 달러 규모의 이 펀드는 파이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스타트업에 투자합니다. RWA 관련 기업들이 이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파이코인이 RWA를 성공시키려면 규제 친화적 설계가 필수입니다. 먼저 KYC를 모든 사용자에게 의무화했어요. 이건 자금 세탁 방지 규제를 선제적으로 준수하려는 겁니다. 블랙록의 사례를 보세요. 블랙록이 성공한 이유 중 하나는 규제 당국의 신뢰예요. 파이도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혁신을 추구하지만 규제를 준수한다.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다. 우리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가 명확해야 해요. 2025년 현재 온체인 RWA의 총 가치는 약 338억 달러입니다. 연초 대비 115% 증가했어요. 매우 빠른 성장 속도죠. 그런데 미래는 어떨까요? 글로벌 컨설팅 기업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흥미로운 예측을 했습니다. RWA 시장은 16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했어요. 현재 가치의 약 470배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전혀 불가능하지 않아요. 생각해봅시다. 현재 전 세계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이 약 120조 달러예요. 부동산의 총 가치는 약 320조 달러입니다. 채권 시장은 약 130조 달러고요. 이 모든 자산이 토큰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16조 달러는 이 거대한 시장의 극히 일부일 뿐이죠. 블랙록은 전통 금융의 거인입니다. 금융기관의 신뢰를 기반으로 RWA 시장을 개척하고 있어요. 느리지만 확실한 접근이죠. 리플은 암호화폐 업체예요. 기술 혁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대중 기반의 프로젝트예요. 6천만 명의 사용자를 기반으로 커뮤니티 중심의 RWA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 플레이어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블랙록은 BUIDL에서 다양한 실물자산 토큰화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리플은 RLUSD로 XRP 레저 위 실물자산 토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파이USD로 파이 네트워크 위 실물자산 토큰화를 위해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에요. RWA 시대의 파이가 개발도상국의 자산을 토큰화한다면 어떨까요? 아프리카의 부동산, 동남아시아의 소규모 사업, 남아메리카의 미술품, 이런 자산들이 전 세계 투자자에게 개방된다면요? 이게 바로 파이가
블랙록이나 리플과 달리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블랙록은 대형 기관 자산을 다뤄요. 리플은 금융기관 간 거래를 다루죠. 파이는 일반 대중의 소규모 자산을 다룰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완전한 RWA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해봅시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는 명확하게 말해요. 모든 금융자산은 토큰화될 것이다. 리플은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RLUSD로 기반을 닫고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장하고 있어요. 파이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 준비 단계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초 작업이 진행 중이에요. KYC, 스마트 계약, 앱 스튜디오, 벤처 펀드, 파이 USD. 이 모든 것들은 RWA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미래의 신호탄입니다. 블랙록의 BUIDL이 30억 달러를 넘었다는 것, 리플의 RLUSD가 5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것, 파이가 파이 USD 출시를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 이것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토큰화된 금융의 시대로. 전문가들은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이 시대가 본격화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주 얼마 남지 않았어요. 결국 중요한 건 준비입니다. 블랙록도 준비했어요. 리플도 준비했습니다. 파이도 준비 중이에요. 이 준비가 제때 완성되면 파이는 XRP의 길을 따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파이만의 독특한 길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 길은 더 포용적이고 더 민주적이고 더 전 지구적일 수 있습니다. 파이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이 준비를 응원해야 해요.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12명으로 시작해서 13조 5천억 달러 기업을 만들었듯이 파이도 작은 것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거대한 것으로 자라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성장시켜주세요.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